자, 중국의 할머니들, 그리고 금, 또 비트코인 이 세 가지 딱 들어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요, 이 세 가지가 엮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중국의 한 할머니 그룹이 세계 금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 이 두 곳을 동시에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중국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강자들입니다. 이분들을 바로 다마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대마, 원래 중국어로 그냥 아주머니 정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금융계로 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처럼 이 다마는 중국의 개인 투자 시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됐어요. 이 다마의 힘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월스트리트는 금값이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측했거든요. 근데 이 다마들이 나타나서 무려 300톤의 금을 하들입니다. 300톤이요? 사실상 이들 덕분에 세계 금값이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방향을 확 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실패로 끝나버린 한 금투자 이야기죠. 이야기의 배경은 중국 선전입니다. 여기에 금투자 플랫폼이 하나 있었어요. 이 플랫폼이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내건 조건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 금값은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원래 약속은 이거였어요. 금값이 떨어지면 플랫폼이 그걸 싸게 사들여서 투자자들한테 15% 수익을 보장해준다. 뭐 듣긴 그럴듯하죠. 하지만 현실은요?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금값은 떨어지기는커녕 폭등했고요. 투자금은 심지어 엉뚱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다가 그마저도 폭락하면서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겁니다. 결국 플랫폼은 무너졌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진 돈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134억 위안.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이요? 이걸로 피해를 본 투자자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박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투자자 그룹은 이제 자기 돈을 맡길 새로운 곳,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다마 투자자들의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금에 호되게 당한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금 투자는 위험하구나.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죠. 그럼 우리 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그들이 찾은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움직인 돈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달러로 약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바로 추적이나 자본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장외거래, 즉 OTC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서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돈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돈이 시장에 어떤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의 비밀이 풀립니다. 김치 프리미엄, 들어보신 분들 많죠?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유독 한국 거래소에서만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해요. 심할 때는 가격 차이가 10% 넘게 나기도 했죠. 그럼 이 다마랑 김치 프리미엄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중국에서 투자길이 막힌 다마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죠. 둘째, 그 막대한 돈이 홍콩을 통해서 한국 거래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니까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아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폭등했던 진짜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명목화폐, 다른 하나는 상품화폐예요. 미국 달러 같은 명목화폐는 정부가 이건 돈이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요. 사실상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입니다. 반면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화폐는요, 그걸 얻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나 노동력 같은 어떤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품화폐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상품화폐는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표와 같다.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 목걸이는 그걸 찾고 깨는 데 들어간 노동력을 의미하고 비트코인은 그걸 채굴하는 데 들어간 전기를 의미한다.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나요? 그럼 이런 상품 화폐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금이나 은은 물론이고요. 텅스텐, 석유, 심지어 전기 같은 실물 자원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전기 에너지를 써서 만들어낸 상품으로서의 비트코인까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부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돈이라고 부르며 사용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